오늘 장탑10은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목별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고 있어요. 같은 섹터인데도 불구하고요. 반도체 열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외국의 순매수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TSMC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제 향후에 어떤 실적을 낼 것이냐 이 가이던스에 사실 많은 투자자가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가이던스마저도 예상을 상회하는 12% 정도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AI 너무 견고하고요. 2025년도에도 아마 주도 섹터가 될 전망입니다. TSMC가 쏘아 올린 이 작은 공이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매기가 쏠리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하이닉스 향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TSMC가 그 실적 컨센서스를 낸 부분과 그리고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고 그 하이닉스도 이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네. 키워드는 AI거든요. 지금 AI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아웃퍼폼할 수 있을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AI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이 AI 섹터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서의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서 전력기기도 하드웨어 쪽 섹터에서도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건데 결국은 전방에서에 대한 이 산업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 낙수 효과로 인해서 이 다양한 섹터에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 결국은 매출 상승으로 인한 이 전반적 성장성이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또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소외를 받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오늘 주가가 굉장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터널을 계속 걸어갈 거라고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SK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이 BEP 달성으로 고정비가 적기 때문에 BEP 달성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는 폭발적인 이익률 상승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에 집중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실적 업황 개선에 따라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있지만 이 스마트폰 사업부랑 뭐 디스플레이 사업부, 전장 사업부 등 다양한 사업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닉스의 선택과 집중이 오히려 이익률 개선으로 주가에 더 강하게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부분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주가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드디어 20만 원이라는 그 마의 구간을 좀 뚫어내는 흐름이 오늘장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 1월 10일에도 한번 뚫었는데 음봉으로 바뀌면서 상승분 반납했고요. 오늘은 다만 양봉을 그리면서 21만 5천 원까지 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뚫었다. 그럼 더 간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될까요? 상단 어디까지 보세요? 네, 또 이 전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25만 원 선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전 네. 고점 부분이 24만 8천 원 정도인데 25만 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좀 트라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 상승 랠리를 이제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중국의 규제에 있어서 또 AI 쪽 관련해서는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제재나 이 시장에서 나온 부분들 보면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의 조금 센티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25만 원 선에는 지금 현재 다양한 지금 아까 AI가 지금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 네. 쪽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장세도 필요하겠죠. 숨고르기가 과열이라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그 추세 자체는 일단은 상승 추세에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25만 원 선까지는 올해 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승 룸이 20% 정도라는 건데 네. 20% 정도의 기대 수익을 챙길 바에야 차라리 조금 더 탄력적인 반도체 소부장을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이닉스의 대체제로서 그냥 반도체 소부장, HBM 장비 관련주를 담는 건 어때요? 저는 HBM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HBM 유리기판 다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소부장이죠. 흔히 말해서. 한국 거래소에서도 소부장 기술 특례 상장들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많은 이 기업들이 소부장 특례를 통해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의 이 매출에 대한 성장률 폭은 더 높아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반대급부로 만약에 전방이 꺾이게 되면은 하락폭도 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한 20% 정도의 업사이드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간다면은 적어도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서 대한 업사이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 모멘텀으로 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가정을 세웠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소부장을 담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긍정적인 종목이 뭘까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HB 테크놀로지라든지 필옵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얘기에서 계속 더 담아라 이런 얘기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가격을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세적으로 봤을 때 이 키워드들은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10% 정도가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은 접근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네. 지금으로부터 10% 정도 조정받으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또 특별히 딱 유리기판을 찝어주셨어요. 네. 오늘 SKC가 미국의 그 칩스법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받아가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네. 지난달에 7,500억 달러 받아갔는데 네. 이제는 1억 달러 추가적으로 보조금 지급받겠다라고 확정이 났고 유리기판은 사실 상용화까지는 좀 먼 이야기인데 네. 상용화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밸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유리기판이 아직 매출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어떤 성장 산업을 바라볼 때 관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 AI 이쪽, 그러니까 기술적인 혁신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체제로서 자꾸만 뭔가 기술 혁신 이 발전에 따라서 그만한 부분들이 핏이 맞아야 되거든요. 소재 부품도. 네. 그러니까 지금 유리 기판이라는 건 고사양 기판 소재에 대한 것들 때문에 기존에 플라스틱을 썼는데 지금은 절연성이 강하고 열에 강한 이 유리 기판 소재가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지금 요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플라스틱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에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성장 산업의 패러다임을 가는 과정에서는 기술적 혁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새로운 제품으로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대체가 됨에 따라서 더 좋은 상용에 부합할 수 있게 가는 게 일반적인 이 기술 혁신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기술 혁신을 간다라는 거면은 전방 흔히 말해서 이 인텔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 경영 전략들이 나올 겁니다. 대응 전략들이. 그래서 인텔에서도 10억 원의 투자를 지금 한다라는 1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브로드컴에서도 유리기판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결국 이 시장이 아무래도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전방의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유리기판이 조금 더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어제는 삼성전자가 출은형 반도체 NPU 개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NPU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이쪽 산업은 어때요? 그 산업은 제가 좀 자세히 분석은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밸류 체인상에서 각 산업별로 이 시장 규모들이 나올 거거든요.
결국은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유리기판 시장 자체가 이 단가라는 측면이나 공급량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체적인 시장 규모 대비했었을 때는 이 시장 유리기판 시장 규모도 좋게 바라볼 점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 메모리 쪽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포텐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쪽으로 해서 이게 크게 주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된다. 아직 유리기판만큼 예. 뚜렷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반도체 마무리 지어보고요. 오늘 전력 설비 진짜 핫합니다. LS그룹주가 드디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전력 부족이 인류를 긴장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AI 때문이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지금 뭐 자연재해 있죠. 구리 가격 상승하죠. 뭐 온 우주가 이 전력 설비, 원전 이런 에너지 쪽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력 안에서 인프라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체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재건 수요,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수요, 뭐 기술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전력 설비 사업을 진행하는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고 수혜를 얻어갈 가능성이 크죠. 친환경 사업까지 나타나면서 전력 설비뿐만이 아니라 원전이나 태양광 같은 대체 에너지까지 함께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 전력이라는 게 지금 하드웨어 쪽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관리 측면에 유지 관리 측면에 대한 이야기. 대표적인 게 ESS가 하나의 또 소프트웨어 쪽이라서 전력에 대한 관리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전력 기기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이 관련된 시장이 이 인프라 관련 그 부분에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부분은 전력수의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그 키 석세스 팩터는 결국은 지금이거든요. AI 수요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전력 수요로 하는 거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지금 재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한파에 따른 이 또 전력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같이 붙다 보니까 네. 이 주가에는 좀 더 강하게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전력 설비는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대장의 HD 현대 일렉트릭이잖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거의 1년 내내 쉬지 않고 올랐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되게 많이 내려왔었고 내려온 구간에서 지금 계속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LS 일렉트릭에 오늘 외국인 수급도 붙는 것을 보아 HD 현대 일렉트릭을 밀어내고 새로운 대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듭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기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와서 지금 내려왔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회사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좀 이 주식을 대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을 분석을 해야지 이게 정확한 진단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어쨌든 지금 이 테마와 지금 대세 성장을 갈 수 있는 이 사이클 자체가 나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LS 일렉트릭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담았을 때 대세 대장주가 될 수 있냐, 바꿀 수 있는 부분이냐는 이거를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이거 예. 이슈 하나만으로 대장주가 되기는 아직 좀 판단이 예, 부족하다. 어렵습니다. 예. HD 현대 일렉트릭도 사실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도 12% 정도의 기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동의하십니까? 뭐 일단 증거사에서 리포트는 조금 더 시장에 좀 우호적인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통계 등 분석을 하다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보면은 항상 이 목표 가치보다는 조금 주가가 하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 6개월 커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가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네. 이 확률적인 부분들도 우리는 좀 고려를 해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좀 드려집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에 대한 것들은 조금 15% 정도의 주가 업사이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상승 탄력은 유지되고 하방은 좀 막아줄 수 있다. 좀 네. 요렇게 좀 보면 어떨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방에 대한 안정성 부분을 좀 평가해 주셨고요. 상방보다는. 그러면 이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거론되는 쪽이 조선, 뭐 방산, 전력 설비, 원전 다양하잖아요. 네. 자,
조선이 최근에 가장 강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의 흐름을 보니 전력 설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선의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한다면 조선은 좀 쉬어가고 전력 설비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더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가정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매크로적인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섹터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네.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 수급적인 측면이죠. 그러면 제한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올라갔으면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흔히 말한 업종별 내에서 순환매나 또 그 업종 섹터 밸류체인 내에서 순환매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조선업주를이랑 전력기기주를 얘기를 할 때 지금 한정된 그 자원 내에서 시장이 풀린 자금을 가지고 순환매를 할 수 있다면 전력기기주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조선주의 숨고르기 장세가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쉬는 장세를 네. 그렇게 되면 그 제한된 부분에서 당연히 그의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한 다른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상승에서는 오히려 조선주를 지금 팔고 전력기기주를 담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네. 일시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게 결국은 대세 사이클 상에서는 조선주로 다시 중장기로 갈 수 있다. 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조선주에 대한 네. 평가는 정말 긍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전력 설비주도 중장기적으로 좋긴 하지만 일단 흐름 큰 물줄기 자체는 조선으로 다시 네. 돌아갈 가능성. 자, 그럼 전력기기 밸류체인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LS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 말고도 뭐 전선주도 있고요. 일진전기, 최근에 바닥에서 크게 올라온 재룡전기, 광명전기, 대원전선도 다 미국에서 대한전선, 대원전선도 다 미국에서 수입 발생하는 업체들인데요. 이 중에서 좀 가장 매수 근접한 매수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제가 이 인프라 쪽 관련해서 좀 볼 때 밸류업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인프라 전력주 관련도는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좀 저평가됐다. 그리고 이제 주주들의 환원 정책도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 내에 있는 이 밸류업 정책과 같이 봤었을 때는 전력주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뭐 지금 여기 나오는 가온전선 보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선 쪽 좀 유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원전인데요. 원전은 일단 뭐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대체 에너지로서의 그 매력도도 부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최근에 그 협상을 체결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앞으로 한국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소송할 일 없을 거다라고 좀 말했거든요. 체코 원전 수주도 청신호입니다. 일단 팀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지금 쉬어갈 때 약간 잠잠할 때 좀 매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이 원전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산업 구조의 사이클들을 보면 산업 구조를 보면은 보통 원전은 대규모 수주라든지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고 이제 회사가 이제 같이 이제 내부 자금을 가지고 같이 운영합니다. 네. 즉 회사의 비용적인 측면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나오고 정부의 어떤 육성 정책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스탠스는 지금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정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체 에너지들이 아까 AI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고 원전도 대체 에너지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쉬어가는 장세에 있어서는 또 오히려 그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결국 그 미국도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보조 지원 정책이라든지 과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이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책 테마가 있어야지 원전도 좀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책에 대한 부분, 트럼프 취임식 때 행정명령 좀 기대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관이 2차 전지를 특이하게 담는데요. 실적에 대한 쇼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 저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2차 전지는 좀 악재 재료가 시장에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을 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뭐 50% 이상 하락한 이 소재 업체들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 이 2차 전지의
그 악재나 이런 투심을 꺾었던 이유들은 뭐냐면은 IRA 법 관련해서 폐지 법안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고 중국이 아무래도 CATL, BYD가 2차 배터리 셀에서 조금 마켓 시어를 굉장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 경쟁 우위를 떨어뜨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좋은 호재들도 있습니다. 이거 이벤트들 중에서 좀 좋은 이벤트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공화당에서도 IRA를 좀 부분적인 폐지를 하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이 또 주가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이 지원 정책도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은 악재가 대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아니까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다. 좀 매력적인 가격대는 형성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2차 전지까지 다뤄봤고요.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